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보내주신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과 주요 사건 이 요약 자료를 보면서요. 한국 현대사의 그 결정적인 순간들 한번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표는 간결한데 들여다보면 정말 격동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사건 나열보다는 그 전환점들이 지금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이 자료가 정말 한국 현대사 압축 파일 같거든요. 여기서 그 핵심 변곡점들을 찾아내서 의미를 풀어드리는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표를 보면 역시 시작은 이승만 정부 수립인데 근데 바로 한국전쟁이라는 큰 시련이 닥치죠. 그렇죠.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 4.19 혁명. 네. 부정선거에 항거했던 그 시민들의 힘. 정말 대단했죠. 결국 그래서 하야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잠시 윤보선 정부의 내각 책임제가 있었지만 이건 또 5.16 군사정변으로 막을 내리죠. 참 격동기네요.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한데요. 그 초기 민주주의 정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리고 군부 세력이 어떻게 부상했는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후 정치사에 계속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기로 넘어가면요. 네, 이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박정희 시대는 뭐랄까 양면성이 있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그런 성과도 분명히 있었지만 네, 경제성장. 동시에 유신헌법, 그러니까 장기 집권을 위한 상당히 강력한 통치체제를 구축했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좀 후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성장의 동력이 필요했지만 결국 그 끝은 암살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는 그런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 서거 후에 잠시 추규하 정부가 있었지만 이것도 정말 잠시였고. 네, 곧바로 12.1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신군부가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정부, 이때는 정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요. 네, 광주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군이 무력으로 진압한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이런 어떤 억압적인 분위기가 계속되다가 결국에는 터져 나온 게 바로 1987년 6월 항쟁이군요. 맞습니다. 이 6월 항쟁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분수령이었어요. 권위주의 시대를 끝내고 민주화 시대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시민들의 힘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결과로 이제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게 되고요. 이 시기 서울 올림픽 개최나 북방 외교 같은 것들은 이제 한국이 국제사회로 본격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네, 상징적인 사건들이었네요. 그리고 드디어 군부 통치가 끝나고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시대가 열립니다. 네,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 대통령, 이게 상징성이 정말 컸죠. 금융실명제 같은 개혁도 있었고요. 그런데 임기 말에 IMF 외환위기, 정말 국가적인 시련이었죠. 네, IMF 위기 정말 뼈아픈 경험이었는데 근데 또 이게 한국 사회의 체질을 개선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위기 속에서 또 다른 기회를 찾은 거군요. 그렇죠. 이어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이 위기 극복에 힘쓰면서 동시에 그 유명한 햇볕 정책을 추진하잖아요. 네, 대북포용 정책. 이걸로 남북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했고 노벨 평화상 수상이라는 결과도 있었고요. 위기 속에서도 계속 새로운 길을 찾으려 했던 거죠. 그다음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지만 한미 FTA 문제라든지 또 탄핵 사태도 있었고 정말 다사다난했죠. 맞아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G20 정상회의 유치 같은 성과도 있었지만 또 4대강 사업이나 자원 외교 논란, 이것도 참 뜨거웠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사회적인 갈등이나 논의들이 더 복잡해지고 많아지는 느낌이에요. 네, 정확합니다. 정치, 경제 이슈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논의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죠. 박근혜 정부 때는 세월호 참사라는 정말 큰 아픔이 있었고 결국 국정농단 사태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까지.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촛불혁명, 이 대규모 평화 시위가 다음 정부인 문재인 정부 출범의 직접적인 동력이 됐죠.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라든지 또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료를 보면 검찰총장 출신이었던 윤석열 정부를 거쳐서 현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네요. 대북, 대중국 외교 노선 변화라든지 G7 정상회의 참석 같은
좀 새로운 움직임들이 보이고요. 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전 정부에서 강조했던 것들, 예를 들어 한미일 공조 강화라든지 아니면 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같은 그런 쟁점들이 현 정부 들어서 어떻게 이어지고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걸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 역사는 단절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니까요? 그렇죠. 현재 정책도 결국 과거와의 연속선상에서 봐야 하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대한민국 건국 초기부터 현재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주요 대통령들의 시대와 결정적인 사건들을 훑어봤습니다. 네, 정말 격동과 변화, 또 위기와 극복이 계속 반복되는 여정이었어요. 이 짧은 탐구가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국 현대사의 어떤 큰 맥락을 잡으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과거의 그 선택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걸 이해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 자료에서도 봤듯이 한국 현대사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와 극복의 연속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와 또 리더십 앞에는 우리가 아직 예상하지 못한 어떤 종류의 전환점이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